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처럼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에 힘입어서 동시에 상승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4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도 그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데이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리스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것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마감가를 64,000원에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 업체죠. 모빌아이의 자율차 칩을 삼성전자가 맡게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단독 보도인 만큼 팩트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순매도 리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들 지금 이제 순매도 리스트들 체크해 보겠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 리스트는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은 매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부문의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27일 거래가 중지됐었던 하나솔루션. 이 증시는 지금 복귀하면서 다시 강세 흐름을 찾았지만 외국인은 순매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DGB 금융지주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가장 많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39억 원 매도하는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은 전거래일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요? 기관은 한번 살펴보시면 대형주를 위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동반 러브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화학 종목인 LG화학과 롯데케미컬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LNF, 외국인에 이어서 동반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상이 엇갈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종목을 팔았을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리스트들 이제 기관의 순매도세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삼성 SDS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삼성 SDS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양상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화갤러리아가 그 이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화갤러리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전일장의 흐름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는 물론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물량을 내놓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기관의 순매도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양상을 전환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리스트에 쭈루룩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녹스 첨단 소재, 나노신 소재까지 리스트에서 이름을 올렸고요. 하나마이크로는 42억 원 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리스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흐름을 이어나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연결해서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수급 특징주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의 종목 중에서는 나인테크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이름이 이제 포스코 퓨처 M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IRA 법안 세부 법안이 나왔는데, 그 양극재랑 음극재가 이제 광물과 이제 비슷한 이제 구성 소재로 분류가 됐다는 거죠.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그 미국에 진출하지 않아도 국내 생산만으로도 좀 가능한데, 지금 국내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둘 다 생산하는 기업은 그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수급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하다가 금요일 날 대규모 매수가 들어온 게 수급 변화가 생겨서 이게 IRA 법안 전후와의 수급이 좀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포스코 퓨처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지금 판단 들고, 특히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과 지금 뭐 LNF라든가 이런 지금 종목들이 IRA 법안의 최대 수혜를 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 쪽에서 포스코 퓨처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의 종목 중에서 LG 전자란 207억 규모의 이제 2차 전지 제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돼서 이런 공시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종목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약 금액이 이제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32.8%, 81%까지 나왔고, 계약 기간이 3월 말부터 올해 이제 내년 이제 말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약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나인테크도 좀 주목해 보실 것 같고, 특히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최근에 수주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 쪽에 공장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대규모 좀 캐파를 증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오늘 그래서 전인 이제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들어오고 매수가 가장 강했던 포스코 퓨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종목 쪽에서는 나인테크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나인테크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우선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네,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은 동부건설이 가장 우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직행을 한 종목인데요. 보시면 9.91%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그 아래로 보시면 나인테크, SP시스템즈, 한농화성과 CIS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나인테크, 한농화성, 그리고 CIS입니다. CIS와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은 종목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소식과 함께 정규장에서도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금요일장에서 한농화성과 CIS는 소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을 기록을 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SP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정규장에서는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P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금요일장에서는 6%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6.58%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지금까지 하락했던 것을 모두 다 회복해줬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 상승률 우위 종목들 중에 특징주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 동부건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부건설이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9%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정규장 종가는 6,460원으로 정규장에서는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장을 마친 이후에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중남미 인프라 공사 수주를 공시하면서 급등을 하게 된 건데요. 장 마감 이후에 4,858억 원 규모의 중남미 인프라 공사 수주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이 로스트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몰린 건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중남미 지역의 건설 시장을 계속을 해서 지속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부건설 시간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 특징주로 나인테크 살펴보시죠. 나인테크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요. 2차 전지와 엮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호재 소식까지 안고 왔습니다. 207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공시하며 급등을 했는데요. 계약 상대는 LG전자입니다.
이 LG전자와 계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2.81%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에서 7%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는 1% 넘게 하락하면서 3,680원의 장을 마쳤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7.34% 오른 3,9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셔야겠죠.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 있었다면 하한가를 달성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다날입니다. 다날이 9.92%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아래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자이글, 일진파워, 그리고 DB하이텍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들의 특징은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다는 점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자이글, 일진파워, 그리고 DB하이텍이 있습니다. 자이글은 2차 전지 이슈로 인해서 정규장에서 급등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전일장에서 급등 마감한 가운데 매매 거래 정지 우려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 원전 관련 종목이 정부의 정책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오후장에서 급등을 한 바 있는데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 정규장에서는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마지막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빠져나오며 시간외 거래에서는 2%대 하락률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핫이슈 중에 하나였죠.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이 그 전날의 시간외 거래에서는 급등을 하면서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료가 소멸됐다는 평가와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는 DB하이텍이 1%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날입니다. 다날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닥사로부터 상장 폐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오후 4시 공지사항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업비트의 공시 직후에 페이코인은 1분 만에 4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비트 등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재상장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위믹스와 비교하고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믹스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재상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부분 다날이 정규장에서는 어떠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증권동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